이제 조합에서는 한 가지 내용만 빼고는 이제 내용은 다 했는데 일단 그 문제 유형부터 좀 풀고 마지막 유형은 그 내용은 따로 할게. 유형 3번부터 보면 됩니다. 1628번. 지금 일렬로 9개의 전구가 있는데 이걸로 신호를 보내려고 해. 그래서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서 신호와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면 9개의 전구 중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전구가 이렇게 9개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호 개수가 불이 켜진 위치에 따라서 신호가 결정된다. 그만 얘기를 했거든. 전구 다 똑같고요. 그럼 불은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불이 켜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지금 여기에 3개의 불을 켜겠다. 9개의 전구가 있고 3개. 그러면 어떤 전구를 선택하면 그게 불이 켜지는 전구라고 하면 이 위치가 3개를 선택하면 그냥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냥 9개의 전구 중에 3전구를 선택만 하면 그 선택된 전구가 불이 켜진다고 생각하면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호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인 거죠. 문제 자체는 이걸 뭐 순열처럼 막 순서 바꾸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해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신호수는 그냥 당연히 결정이 됨. 자, 뒤쪽에 문제가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보자. 그러면 유찬아, 네가 하나만 골라봐봐. 1630번부터 35번까지가 아직 남아서 그 중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1634번. 1634번 한번 다시 보세요. 가능한 사람은 생각해서 쓸 수 있으면 바로 써도 돼. 그러니까 이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계산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겠다. 1634번 어떤 학급에서 번호가 1, 2, 3, 4, 5, 6, 7번인 7명이 있어. 그냥 7명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랑 똑같아. 자, 7명이 있는데 이때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나눠 가졌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밑에를 읽으면 어서 봤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잘 배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3명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를 갖고, 내가 이거 수련할 때 이미 소개를 해줬거든. 이렇게 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수험 번호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앉았더니 2사람은 자기 자리에 앉았고 4사람은 남의 자리에 앉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3명은 자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은 다른 학생 거. 요 부분부터 기억이 나나 볼래? 남의 가방 가져가기. 그러면 4명이면 4명이면 9가지. 5명이면 44가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제 엮어볼게요. 일단 7명 중 3명은 자기 거니까 누가 자기 거를 가져갈 건가? 즉 7명 중 3명을 선택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4명은 자기 거 아닌 걸 가져간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7, 6, 5, 3, 2, 1이니까 35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315? 자, 그래서 여기는 왜 이걸 터프로 해놨냐면 4명이 남의 거 가져가는 그 교란 순열이라고 했었지. 그 부분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냥 된 거고, 자기 거 가져가는 사람들 7명 중에 3명만 선택만 하면 돼. 여기까지 조합 내용입니다. 됐죠? 계속 똑같기 때문에 더 진행할게요. 아까 리그전 악수 유형 4번은 지난번에 했던 문제니까 유형 5번부터 1640번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어. 계속 생각해.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할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뭐 그냥 20개 중에 3개 선택하면 20시 3이겠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선택할 때라고 이제 콤마 다음에 제한이 붙어 있을 거예요.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거.
요게 몇 가지 경우인지 찾으랍니다. 그러면 세 개를 더해서 짝수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 제일 처음에 짝수 가능하죠? 박수 3번. 또 뭐가 있죠? 이건 이제 순서랑 관계하지 말고 짝수가 하나에 홀수가 2개. 그죠? 짝수 하나에 홀수 2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있나요? 이게 홀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짝수 하나에 홀수 2개 이런 개념으로만 쓴 거야. 순서는 뭐 상관하지 말고. 짝수 3개, 짝수 하나에 홀수 2개. 또 있나요? 끝? 오케이. 그럼 갑니다. 1부터 20까지 보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9까지 있고 18, 19, 20까지 이렇게 나누면 홀수가 10개가 있는 거고 짝수도 10개가 있는 거다. 짝수도 1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세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짝수만 3개 다 뽑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10개의 짝수 중에 3개가 뽑히는 경우. 그죠? 이걸 끝난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짝수 하나에 홀수 2개야. 그럼 짝수가 10개가 있으니까 10개 중에 하나. 동시에 홀수 중에서 2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2개. 뽑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죠. 계산을 굳이 하자면 이제 19, 8, 3, 2, 1, 120까지가 되겠고 여기는 10, 여기는 19, 90 나누기 2, 45, 450, 결국은 570까지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 1643번에다가 별표 3개 쳐. 얘는 반드시 알아둬. 반드시 알아두세요. 1643번 중요 유형이야. 어떻게 하는지 틀을 딱 잡아. 1643 이게 뭐냐면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할 거야. 숫자 3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수의 합이 들어와.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이 말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몇 가지냐 이렇게 세라요. 자, 잘 들어 이제 3의 세 수를 합쳤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1부터 20까지 숫자 생각해 보면 3의 배수 있죠. 근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도 있어.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도 있어.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인 수와 2인 수와 3의 배수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 1부터 20이라는 걸 3의 배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수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 1부터 20까지 숫자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 다 써보면 1은 여기 있는 거고요. 2는 여기 있는 거고 3은 여기 있는 거고 4는 여기 5는 여기 6은 여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그때 너무 많다면 그때는 점점점 해놓고 그냥 개수만 알아도 돼요. 어쨌든 3의 배수가 6개 나머지가 1인수가 7개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수가 7개가 들어있게 된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잡아. 너네가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얘를 보지 말고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할 때 세 숫자를 합쳐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눌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4가지 케이스가 있어. 혹시 이 중에 한 가지 케이스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준이 될 거야. 내가 한번 던져볼까요? 3의 배수만 3개 선택을 했어. 그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안 돼? 되죠. 3의 배수 3개. 또 다른 경우를 좀 말하세요. 3분의 2 더하기 네. 3
3K 1 더하기 3K 예. 그러니까 3의 배수 1개랑 나머지가 1인수 1개랑 나머지가 2인수 1개를 더하면, 즉 예를 들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이거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되죠. 맞아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1인수랑 나머지가 2인수를 합치면 3이 되니까 또 3으로 나눠 떨어지게 되니까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해. 이게 한번 생각이 들면 이 문제 사실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 맞는 건 아니고, 지금 세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그냥 3의 배수 3개 더해도 돼.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각각 하나를 해도 나눠 떨어지고 요거 2개 더하면 3이 되니까 또 나눠 떨어져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어. 또 다른 거. 3K 1 나머지가 1인 숫자를 3개를 더해도 나머지가 1인 거 1 남는 그 나머지 3개가 다시 3의 배수가 되죠.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3개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머지가 2인수 이거 3개 더하면 2가 더해져서 이건 상관없고 2가 되어서 6이 되니까 이것도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준. 자,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여기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번 그럼 써볼 테니까 이걸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개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의 배수 3개라는 건 몇 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6개 중에 그냥 3개가 선택됐다 이러면 돼요. 순서 관계없죠. 그냥 더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숫자가 7개니까 7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3K 플러스 2에 해당되는 숫자도 3개 선택하는 거니까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 개씩 선택하니까 얘가 지금 6개거든. 6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얘는 7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또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49에다가 6을 곱하니까 요만큼이. 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20개, 35개, 35개, 294개 이렇게 되어서 90을 더하니까요. 384. 요게 바로 이제 3의 배수가 세 숫자 합쳐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니까 합쳐가지고 3의 배수 될 때의 관계를 잘 보세요. 모든 수는 나눠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인수나 나머지가 2인수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3개를 합쳤을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각각의 숫자 3개씩을 그냥 공통으로 선택해도 되고, 잊어먹기 쉬운 거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더해도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래서 1643번은 별표 3개 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써보기 바래요.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만난다면 내용을 아는 사람이야 뭐 어렵다 쉽다 판단이 안 할 정도로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처음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될 거란 거죠. 됐어? 오케이. 자, 요번엔 유형 6번으로 갑니다. 유형 6번에 1644번을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A 지역에는 3곳, 그 다음에 B 지역에는 4곳, C 지역은 5곳, D 지역에는 6곳의 관광지가 있다. 도시에. 자, 이럴 때 문제 이 중에서 3곳을 선택할 거야. 그 3곳을 선택할 건데 조건이 있죠. 선택한 3곳이 모두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선택한 3곳이 같은 지역. 근데 너무 뻔해졌죠? 그러면 일단 세 군, 여기 A 지역에서만 뽑힌다고 그러면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이런 뜻이 되고요. 또는 B 지역에서 세 개를 선택했을 때도 있겠지. 그 다음엔 C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D 지역에서 끝. 그냥 끝났어. 또는이죠. 겹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뭐 1학년 4명, 2학년 5명, 3학년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같은 학년 애들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말만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유형 7번 조금 유형별 하나씩 빨리 가볼게요. 자, 유형 7번 1651번. 지금 8명의 학생이 있어. 사람이 이제 A, B, C, D, E, F, G, H. 근데 이 중에서 5명의 임원을 뽑고 싶다. 아무 제한 조건이 없다면 그냥 85죠 뭐. 근데 이제 그걸 내는 건 아니니까. 뽑을 건데 이때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가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는 모두 포함하고 A, B는 포함하고 C, D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자, 그럼 이것도 너무 단순해. 생각을 해보면 지금 8명이란 말이야. 총 몇 명을 뽑는다고 얘기하면 5명을 뽑긴 할 거야. 그런데 A, B, C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과정을 이미 포함한다 그러면 뽑았다고 생각해 놓고 나머지 중에서 몇 명만 이제 더 뽑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트릭. 한번 해볼게. 총 5명을 뽑는데 A, B, C가 모두 포함이 된대. 그러니까 이미 3명은 뽑은 거야. 이제 야, A, B, C 나와. 서 있어. 자, 이제 5명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2명만 더 뽑으면 되죠. 근데 뽑아야 되는 인원이 남은 사람이 5명이니까 5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요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A, B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너는 뽑혔어. 얘는 뽑아놨어. 이제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냐면 3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그런데 C, D는 뽑지 말래.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 막 선수 같은 거 뽑을 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2명은 뽑아놨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냐면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남은 사람이 4사람이니까요. 그 남은 사람 4사람 중에 3사람만 뽑으면 총 5명이 되겠지. 그치? 끝?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요. 유형 8번. 지금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유형별로 하나씩 먼저 해보고 버플 시간을 갖는 다음에 또 할게요. 1658번. 서로 다른 10개의 제품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불량품이가 2개 들어있어. 그러면 2, 3, 4, 5, 6, 7, 8개가 있고 불량품이가 2개. 총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대. 정상품, 불량품.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때 3개를 뽑을 건데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이 포함되는 경우. 적어도 1개의 불량이 포함되는 경우. 그럼 일단은 생각할 게 뭐 그냥 세도 되는데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의심을 해봅시다. 이게 아닌 경우. 그러면 최소한 하나의 분량이 포함되어 있다의 나머지 경우가 뭘까? 최소한 하나의 분량이 들어있다의 나머지. 아예 분량이 없다죠. 왜냐하면 3개를 뽑을 건데 이게 불량이냐 아니냐는 전부 다 정상일 수도 있고 하나가 2개가 뭐 정상이고 하나 불량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제 그처럼 그 다음에 하나는 정상이고 불량이 2개일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잠시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다 불량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중에 적어도 하나의 불량품이 들어있다는 건 이런 식이야. 이걸 다 세기 힘들죠. 그럼 차라리 하나도 불량이 없는 전부 다 정상품인 경우만 세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세볼게요. 나머지 경우를 빨리빨리 세보는 게 중요해. 자, 그렇다면 전체 경우 수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전체 경우 수는 거기에서 뭘 빼느냐 하면 이거의 나머지 케이스.
즉 분량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 말은 8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는 뜻이죠. 요걸로 이제 끝. 그죠?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셋 다 정상인 경우를 뽑으면 최소한 하나는 불량이야. 그냥 이렇게 인식하면 끝난다는 거죠. 10, 9, 8, 3, 2, 1 빼기 8, 7, 6, 3, 1 자, 이 경우는 여기서 3하고 4니까 120 빼기 요건 6 빼니까 8, 7, 56 64 자, 개수 세는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시간 되면 이따가 유형별로 한 문제씩만 한번 시켜볼게. 자, 일단 9번은 뺄게요. 이게 마지막 내용이야. 여기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유형 10번으로 갈게. 자, 유형 10번 1674 남학생이 5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학생이 4명이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1명을 뽑은 다음에 뽑는 경우까지만 하면 5C2 곱하기 4C1 이걸로 끝날 테지만 뽑은 다음에 뭔가 또 하라고 했어. 얘네들을 한 줄로 세우래. 즉 배열 이런 말이죠. 그럼 일단 뽑아. 그런 다음에 배열. 순서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뽑는 거는 5명 중에 2명을 뽑아야 하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죠. 이게 이제 뽑는 데까지만 한 게 요만큼. 그런데 총 몇 명이야? 3명이죠. 이 3명을 다시 일렬로 줄 세우세요.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10가지, 4가지, 6가지, 200. 그러니까 뽑는 것까지 똑같고 몇 명인지 뽑혔을 때 그 몇 명을 배열하는 방법 수만큼을 곱해달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은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 순열에서 했던 걸 또 이게 순열 개념이 얘 때문에 순열 개념이 들어가게 되니까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1679번 1679번 보면 7개의 문자가 있어. A, B, C, D, E, F, G. 이때 C2를 포함하여 5개를 뽑을 거야. 그때 이걸 갖다가 뽑아서 나열할 때 이게 이제 순열 개념이죠. 뽑아 나열을 할 때 그때의 C와 E가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 자, 이거는 이제 순여에서 배웠던 이웃하지 않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하고 조합 단어 배운다고 조합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부터 하는 거야. 뽑아까지. 그럼 C를 포함하여 5문자를 뽑으니까 C하고 E는 이제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3문자를 더 뽑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5문자 중에 3문자를 뽑는 경우가 나오죠. 5문자 중에 3문자를 뽑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나열할 건데 그냥 5명 나열하면 아까처럼 5팩토리얼이지만 거기에 제한이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럼 C가 있고 또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배열할 건데 C와 E가 이웃하지 않게. 소영아, 이웃하지 않게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이 2단계로 풀어라. 항상 2단계. 그 3가지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진짜 중요해요. 아무 때나 나오니까. 그건 이웃하여는 묶어. 근데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2단계로 풀었더라? 이웃해도 괜찮은 걸 먼저 띄엄띄엄 놔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띄엄띄엄 놔라. 그러고 난 다음에 C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럼 먼저 3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한 다음에 이제 C 2사람이 여기 들어가니까 4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배열. 즉 4P2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야, 너 어디 들어갔을 거야? C 너 들어가. 그럼 4군데 중에 하나 고르고 2는 나머지 3군데 중에 하나 고르고.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 또는 요거를 갖다가 4p2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괜찮니?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10가지, 6가지, 12가지, 720가지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뽑는 것까지만 시켰다가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즉 순열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다 배열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뭐 이웃하게 배열하라 그러면 그 이웃하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웃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또 이웃하지 않게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1683번은 모의고사 문제인데,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 내는 학교에서는 자주 냈던 문제. 난 답도 외워놨어. 하도 많이 나와서 576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자, 근데 그건 여러분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라서 남겨둘게요. 그 다음 유형 11번 별표 하나. 자, 유형 11번은 왜 내가 별표를 했냐면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이 말을 잘 봐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원래 나열하면 순열 개념 아니야? 선은 순서가 있는 거. 근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막 배열할 필요가 없죠? 그 두 말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요 말을 읽었을 때 크기 순서대로 나열된다 라는 말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 말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이 이미 정해졌어, 그런 뜻이야. 조합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크기 순서로 배열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쓰면 되는데, 하나 해볼게요. 1684 10명 중 서로 다른 키를 가진 사람이야. 키가 서로 다른 10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거고, 키가 큰 사람부터 세워라. 그럼 아까 말처럼 생각하면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배열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10명 중에 3명을 일단 뽑고 나면 이미 키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키가 큰 사람부터 세워라 할 때 이미 뽑아 놓는 순간 큰 사람부터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배열의 의미가 사실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끝. 120까지 끝.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해진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니네 한번 맞춰봐. 요거는 필요한 사람은 적어놔도 됩니다. 그 노트에. 여기 4자릿수가 있다고 쳐. 4자릿수가 있다고 칠 때 여기가 이제 1000의 자리, 여기가 100의 자리, 여기가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니네가 만들 수 있는 4자릿수 중에서 100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숫자는 몇 개나 될지. 반대로 100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런 그러니까 8532 이런 식으로 그런 숫자는 몇 개가 될지 세봐라.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세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셀 수 있을까? 1000의 자리가 제일 작은 숫자고, 네 숫자 중에서.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제일 큰 거를 넣을 때 생각을 조금만 해봐.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어. 뭐 속으로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줘야. 오, 그렇죠. 정답. 잘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1000의 자리에 0은 들어갈 수 없겠죠? 아 맞다. 그죠? 아, 맞다. 그러면 1부터 9까지 중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작은 게 1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 중에 4숫자만 선택하면 순서도 관계없어. 예를 들면 어떤 애가 7, 5, 1, 9요. 이렇게 순서 관계없이 4숫자 뽑으면 얘가 1000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얘가 100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가 10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고, 얘가 1의 자리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9시 4로 계산 끝입니다.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1의 자리가 제일 작은데 1의 자리는 0도 들어갈 수 있지. 그죠? 그럼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 중에 4숫자만 선택하면 그러면 제일 작은 수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숫자 여기 제일 큰 숫자 여기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4자리수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조합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 됐어. 그 다음에 유형 12는 지난번에 했죠? 유형 13도 했나요? 네. 그러면 유형 14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빼놨던 유형을 하나 더 소개하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유형 9번 열어봐봐. 자, 이거는 필요한 사람은 필기를 해주시라고 했으니까 캡처는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설명을 잠깐 들어.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를 이제 요번 교육과정에서만 빠진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작년까지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알려줄 수 있고 낼 수 있어.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뭐라고 하지? 응용이 돼. 이 하나를 배우면 한 4-5개 이상 유형에 쓸 수 있어. 그래서 내용 소개를 해주려고 해. 대신 요거를 기억할 때요. 지금 말하는 요거 한 가지로 기억을 하세요. 원래 제목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몇 명이 있는데 세조로 나눠봐. 뭐 이런 거 할 때. 조 나누기야. 근데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일 나누기로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나 뭐 과일이나.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보세요. 9개의 과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 접시에 담을 거야. 접시 3개에다 담을. 접시는 구별이 안 돼. 똑같은 접시야. 9개의 과일을 같은 접시에 3개에 담으려고 해. 자,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조건. 만약 2개, 3개, 4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접시 3개 담아라.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자, 이거 기호로 쓰면 니네가 어려울까봐 숫자로 쓰는 거야. 10번 잠깐만.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접시가 3개 놓여 있는 거야 여기. 자, 처음에 이제 2개, 3개, 4개니까 2개를 집어. 그래서 놔. 접시에. 그러니까 9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 그래서 놨어. 그럼 이제 과일이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그 7개 중에서 3개를 집어. 그래서 또 다음 접시에 놔. 그럼 7개 남은 과일 중에 3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과일 몇 개 남았어? 4개. 그러면 그 4개 모두 집어서 4개 중에 4개 선택해서 마지막 접시에 올려놓으면 끝.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저는요 3개를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 2개를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 4개를 집어서 올려놔도 2개, 3개, 4개 나눠지는 경우 아니에요? 맞지? 근데 뭐 원하면 계산해 주겠지만 9개 중에 먼저 3개를 집어서 올려놓고 나머지 6개 남은 것 중에 2개를 집어서 올려놓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집어넣든 아니면 거꾸로 9개 중에 4개를 먼저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5개 남은 것 중에서 2개를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3개 남은 것 중에 3개를 집어서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나 순서가 뭐 나는 그럼 4개 하고 3개 하고 2개 집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도 똑같은 가지수니까 그러니까 이 답과 이 답과 이 답은 다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고려치 말고. 여기까지 이해돼? 집어서 올려놓으면 끝이야. 자,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야. 그럼 만약에 1개, 2개, 5개 2개,
2개, 5개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그럼 일단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해 볼게. 9개 중에 2개를 집었어. 9개 중에 2개를 집었어. 그 다음 7개 남은 것 중에 2개를 또 집어서 놨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 5개를 집어서 올렸어.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여기 보면 같은 개수가 몇 개 있죠? 같은 접시가 2개가 있지. 그 2접시 배열되는 방법으로 나눠준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A, B, C, D, E, F, G, H, I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거를 나눠주냐면 처음에 2개를 집었을 때 A, B를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C, D를 집어서 올려놓고 이거 5개를 집어서 올려놓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C, D를 집어서 올려놓고 A, B를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5개를 집었어. 그게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라고요. 접시에 보면 A, B가 올려져 있고 C, D가 올려져 있고 E부터 H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집고 그 다음 이거 2개를 집고 그 다음 이렇게 올려놓나? 그 다음 처음부터 C, D를 집어서 올려놓고 A, B를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 이 5개를 집어서 올려놓은 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즉 A, B, C, D 이 2접시가 바뀌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같은 접시니까. 그래서 그 2접시가 배열되는 방법으로 나눈다. 자, 그럼 한 번 더 기준으로 삼아봐. 3번. 그럼 선생님 3개 이렇게 집어서 올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개수가 3개예요. 이것도 똑같다. 셋이. 그러면 일단 9개 중에 3개를 집어 올릴 거고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집어 올릴 거고 그 다음 남은 거 3개 놓겠죠. 사실 얘는 안 써도 돼요. 1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같은 개수가 3개가 있으니까 이 3접시가 배열되는 방법으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이거를 집어서 올려놓고 이거를 집어서 올려놓고 이거를 집어서 올려놓는 경우 있을 텐데 그걸 끝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 이거 집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 이거 집어서 올려놔도 놓인 걸 보면 A, B, C, D, E, F 그 다음에 G, H, I 이렇게 접시에 3개씩 담겨있을 테니까 똑같다고. 그럼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죠. 이 3개씩 올려놓고 접시 배열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뽑는 그 경우가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접시 개수만큼은 똑같은 접시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돼요. 요게 조 나누기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배들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축소된 거야. 선배들은 여기에 무슨 함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못 내. 왜? 공통수학 2의 함수가 들어있지. 배운 사람 알 거야. 예전 선배들은 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는데 말하는 거야. 함수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맨 마지막이 경우의 수라서 이 경우수에서 여기 생길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낼 수가 있었어. 근데 얘가 떨어져서 1학기들은 내려오다 보니까 함수 개수를 세는 문제들은 필요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외로 살짝 분류를 했는데 함수 개수 말고 다른 문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자,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볼게. 예를 들면 송아가 학교에 갔는데 우리 반이 30명이 있었어. 근데 수련회를 간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야 10명씩 3개조로 나눠가지고 101호, 102호, 103호 거기 방에 들어가라 10명씩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런 경우가 몇 가지나 생길 수 있는지 셀게. 숫자 계산은 어렵고 이렇게 세는 것까지만 할게요. 10명씩 3개조로 나누래. 그럼 30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0명, 10명, 1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30명 중에 10명을 뽑는 경우 나머지 20명 중에서 10명을 뽑고 나머지 10명 남은 거 그냥 쓰고
대신 명수가 셋이 똑같으니까 셋이 배열되는 방법수로 나눈다. 여기까지가 3계조로 나눈 상황. 그런 다음에 이제 조가 3개가 생겼을 때 야, 너 어느 방 가서 잘 거야? 102호, 102호, 103호를 선택을 해야죠. 얘가 3가지 중에 하나, 얘가 2가지 중에 하나, 얘는 남은 거 하나. 결국 배열 방법수 3팩토리얼. 여기까지가 3계조로 나눈 다음에 방에까지 집어넣는 방법. 뽑아서 배열까지 들어가 있는 방법. 오케이. 분할, 분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에 쓰일 수가 있고, 좀 재밌는 문제 하나 응용을 해볼게. 이거는 너네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 응용 용도를 계속 얘기하는 중이야. 건물이 있는데 여기 1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1층에서 6명이 탔어. 5명이 탔다고 하자. 5명이 탔어. 그리고 나서 조건이 뭐가 되냐면, 그럼 이제 여기 있어요. 새로 타는 사람 없음. 이렇게 알려줍니다. 새로 타는 사람 없음. 그러니까 5명 탄 게 다야. 올라가면서 내릴 건데 3계층에서 모두 내리는 방법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5명이 올라가다가 내리는데 3계층에서 내린대. 어쨌든 사람이. 그 방법수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봐라. 그냥 구해보라고 하면 거의 못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봐. 일단 3계층에서 내릴 거기 때문에 이 5명을 3개의 조로 나눌 거야. 5명을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명을 3개 조로 나눌 거야. 1명, 1명, 3명 가능? 오케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 둘, 둘 이렇게 내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또 있나요? 5명을 3계조로 나눠야 돼. 그럼 1명, 1명, 3명 또는 1명, 2명, 2명 또 있나? 없지? 네. 일단 그러면 내릴 사람들을 3계조로 나누는 것까지 먼저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5명 중에 1명, 나머지 4명 중에 1명, 3명은 몽창 집어넣고 같은 명수가 몇 개 있어? 2. 그렇다면 조 나누기 할 때까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 1명, 2명, 2명 나누는 경우는 5명 중에 1명을 뽑고 나서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이제 뽑겠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냥 있을 거고, 근데 여기도 명수가 같은 것이 2군데가 있으니까 2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이제 조를 나눈 것까지 된 거야. 방법수가. 얘는 그러면 5, 4, 20의 절반, 얘는 5, 6, 30의 절반. 그래서 일단 3계조로 나누는 전체 방법수는 25가지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내리게 해야지.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2가지로 말해볼 테니까 이해되나 봐. 지금 내릴 수 있는 곳이 몇 개 층이 있는 거죠? 6개 층이죠. 어떤 사람은 또 7층이라니까 7군데 그러는데 1층에서 탄 거야. 내리는 건 2층부터 내리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군데가 있어. 그 중에 3군데 층에서 내리래. 그럼 6시 3. 근데 이 사람들 나눠진 게 어떤 조에 있는 사람이 어느 층에서 내릴 건가 있으니까 사실은 배열을 해야죠. 3팩토리얼. 그러니까 사실 여기 25가지인데 일단 결론이 25가지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또는 똑같은 얘기야. 6개 층 중에 3층을 선택해서 얘네들을 순서를 배열. 그러니까 6P, 3으로 그냥 한꺼번에 생각해도 똑같아요. 이게 6P, 3과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지수를 세면 25, 엄청 많죠? 5, 5, 3, 20, 6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뭐 25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되니까 똑같은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물에서 사람이 내리는 거에 대한 얘기 쓸 수 있고, 말만 바꾸면 이렇게 하면 돼. 버스를 탔다. 근데 버스 안에 타보니까 내가 탔더니 나까지 포함해서 6명이 있었다. 그리고 저쪽 정류장에 A, B, C 정류장이 있다. 그 중에서
그 세 정류장에 모두 내리는 방법. 단 각각의 정류장에 한 명 이상씩 내린다. 그럼 역시 6명을 3계조로 나눠서 A, B, C 어디서 내릴 건가 순서만 바꿔주면 되겠죠. 3팩토리얼. 그런 식으로 조 나누기 문제는 응용 용도가 이렇게 먼저 그룹을 쪼갠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왜라고 되어 있지만 함수 문제를 빼고는 낼 수 있다. 자, 사실 함수 문제는 뭐 지금 설명해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아, 이건 미리 좀 얘기를 하겠다. 이 응용 문제 중에 교과서에 들어있던 문제 중에 대진표 짜기 문제를 소개해 줄게요. 이 문제 원래 응용의 핵심이었었는데 지금은 날짜 안 날지 모르게 된 상황. 자, 너네 이제 체육대회 하는 거 토너먼트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할게. 예를 들어서 뭐 1반부터 8반까지 있다고 칠게요. 8개 반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팀이 경기하고 이렇게 두 팀이 경기하고 이렇게 두 팀이 경기하고 이렇게 두 팀이 경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각각 이긴 팀이 한 번 붙고 준결승이죠. 일종의 예선 여기 준결승 그 다음에 또 이긴 팀끼리 결승 붙는 이런 게 보통 니네 학교 체육대회 방식일 텐데 이때 이 8개 반의 대진표를 짜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대진표를 짜는 방법은 뭐 1반 5반이 될 수 있고 1반 7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대진표 작성하기 원리를 지금부터 써줄게. 기록해 주시는데 나중에 결승전부터 나눌 것 결승전부터 준결승 쪽으로 나눕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무슨 내용인지 소개할게요. 봐. 여기까지만 보면 돼. 순서가 여기 가야 돼. 천천히요. 습관 됐어. 고개 딱 똑바로 들고 자기 힘으로 앉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결승전부터 쪼개라는 게 뭐냐면 일단 8팀이 있었으니까 결승전 요 기준으로 요 줄기 기준으로 잘라. 그러니까 4명 일단 나누라고. 4팀 나누라고. 그래서 먼저 4팀 나누는 건 8팀 중에 4팀 곱하기 나머지 4팀 중에 4팀. 근데 같은 팀 수가 4팀 같은 게 2개니까. 같은 게 2개니까 2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른 게 반, 4명 쪼개는 것까지 한 거야. 끝내면 안 돼. 4명이 왔어. 이제 4팀이 왔어. 4팀이 왔는데 1, 2, 3, 4가 있을 때 1, 2, 3, 4야 1, 3, 2, 4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준결승을 잘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라도 여기도 자를 거야. 그럼 이쪽 분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4팀을 2팀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과일 4개를 2접시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4팀 중에 2팀, 나머지 2팀 중에 2팀인데 역시 명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팩분의 1. 그러면 이제 둘씩 갈라지게 된 상황. 이쪽도 마찬가지죠. 4팀을 2팀 쪼개야 되니까. 근데 명수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가 끝. 그럼 선생님 이거 왜 안 해요? 여기도 갈라야 되는데 A팀, B팀 붙으나 순서가 바뀌어서 B팀, A팀 붙으나 그건 같은 경기야. 그러니까 A, B, C, D하고 A, C, B, D는 다른데 A, B 팀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노나 이렇게 노나 대진표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하지 않아요. 중결승까지만 해주면 된다고. 이해돼? 좀 바꿔볼게. 요게 됐어. 그러면 또 다른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면 요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학교는 7반이야. 우리 학교는 7반이야. 그래서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그 한 팀이 남으니까 이거 부전승하는 반 있잖아 가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고 부전승하고 이렇게 붙고 결승 붙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대진표를 짜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먼저 결승전 따르겠죠? 잘라. 그럼 몇 팀 쪼개야 돼? 4팀, 3팀. 그러니까 4팀, 3팀이니까 7팀 중에 4팀, 3팀 중에 3팀인데 얘는 명수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몇 팩분의 1은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명수 다르면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갈라놨어. 그러면 이제 중계승 자를게요. 여기 자를 겁니다. 여기 자르면 네 팀을 두 팀 쪼개는 거니까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팀 중 두 팀, 두 팀 중 두 팀 곱하기 200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왔어요. 오른쪽 오면 중교승 자르는 게 여기 잘라야 됩니다. 그럼 세 팀을 두 팀 한 팀 갈라야죠. 그럼 두 팀 한 팀 가르려면 세 팀 중에 두 팀 선택, 한 팀 중에 한 팀. 명수가 다르니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끝. 근데 이걸 꼭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이제 이건 같은 기준으로 하려고 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에 A, B, C가 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전체 몇 가지죠? 여기다 놓는 게 세 가지지. 3C 곱하기 1C 3 아니야? 세 가지를 이걸로 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A, B, C 세 팀이 있으면 누가 부전승 할 팀인가를 골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A팀, B팀, C팀 중에 한 팀을 여기 부전승반에 놓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A팀이 올 거야, B팀이 올 거야, C팀이 올 거야. 이렇게 세 가지라고 세도 됩니다. 근데 아예 한 김에 그냥 조 나누기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대진표 짜는 방법수가 결정이 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조 나누기 문제에 대한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역시 캡처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 나누기 문제를 활용하는 문제를 여기서 실제 그 유형 문제에서 여기 6개밖에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1665번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어. 즉 여기로 말하면 7개의 과일이 있어. 이때 7장의 카드를 2개, 3개 이렇게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은, 즉 과일 7개가 있어. 2개, 3개로 세 접시에 담아봐. 그러면 우리는 순서 관계없이 7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같은 개수가 2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한 가지예요. 자, 다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66번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서로 다른 8개 공이 있다.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빈 주머니는 없다. 그리고 주머니 3개에 넣는 공의 개수가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상황이 이런 거야. 서로 다른 8개의 그 공이 있는데 빈 주머니는 있으면 안 돼. 일단 이제 3개 주머니예요. 주머니가. 근데 주머니 3개 넣는 공의 개수가 달라. 그럼 원래대로 하면 과일 8개를 세 접시에 담아라 그 얘기인데 과일 개수가 접시마다 다 다르다. 이 경우만 생각해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116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 없는 거야. 이 경우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3개 넣는 공 개수가 다 다르니까. 안 되죠? 그러면 써볼까? 어떤 경우 있죠? 1은 안 되니까 2, 5 이런 경우 있죠? 1 쓰는 순서 잘 봐봐. 1은 못 쓰니까 2. 그 다음에 5. 그럼 1 다음에 얘가 3이 되면 4. 그럼 1, 4, 3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로 쓴 건 다 됐고 2로 시작하면 2는 못 쓰니까 3. 근데 3을 쓰게 되면 3밖에 안 되니까 이제 안 되죠. 끝난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럼 이 경우는 8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2개, 5개 중에 5개 이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같은 개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해? 8C에 7C 3에 4C 4에 요거 계산해서 그냥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같은 개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종류로 나오지가 않아.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조 나누기 문제이고요. 조금 이따 유형 시킬 때 1670번을 다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